똑똑 두드림의 공수정입니다. 저는요, 오늘 좋은 사람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증후군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굿가이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 타인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욕구나 소망을 눌러가며 말과 행동을 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람 잘 챙기기로 소문이 자자하고, 일할 때도 내일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또 부탁받은 일은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늘 웃으면서 지내요. 주변에 이런 분들 한두 명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는 다 다르겠죠.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고, 상대방의 취향을 알게 되면 좋은 마음으로 맞춰주고, 내 자신의 욕구는 잠시 뒤로 해도 좋다는 이 착한 마음씨가 나쁜 건 분명 아닐 텐데,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수록 자신은 점점 행복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맨날 나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늘 내가 더 많이 희생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착한 마음으로 행하던 것이 불편함과 보상 심리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상대는 점점 더 큰 걸 바라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끄덕이고 맞춰주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인식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 것이 좋고, 나도 좋아서 한 행동들이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여기서 잠깐 나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사실 좋은 에너지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건 성숙한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반대로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자신이 다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타인으로부터 만만한 사람, 줏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내면에서는 스스로의 행동을 자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힘든 심적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본인이 했던 이 행동들이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심리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겉으로 내색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 역시 타인에게 같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천성이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싫은데도 좋은 척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가 지쳐버려서 오히려 자신에게는 해가 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조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의 위치에서 이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하에게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하 직원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서 휘둘리게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강동원이라는 배우는 스스로 나이스가이 증후군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했던 행동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남들에게 휩쓸리게 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못하는 게 많아지더라는. 그래서 살아서 원하는 대로 못 사느니 차라리 못된 놈으로 기억돼도 좋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이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만 너무 신경 쓰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채로 늘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자신을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들이 과연 상대에게도 좋은 것일까? 상대가 나에 대해 싫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지금을 살아가는 데 해가 되는 것일까? 해가 된다 하더라도 참고 맞춰주는 것만이 옳은 것일까? 좋은 사람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위의 질문과 함께 몇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기.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나 불안이나 자책이나 그리고 지침의 에너지를 느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다니는 건 아닌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교과서적인 방안이지만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것. 네 번째는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코 상대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다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출해 보는 것. 여섯 번째, 타인의 평가에 담담해지는 것. 어떤 평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한번 툭 쳐내는 겁니다. 여러분, 들장미 소녀라는 만화의 캔디라는 인물을 아시죠?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운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왜 우냐고 반문을 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조금은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럴수록 자기 스스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증후군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좋은 에너지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증후군의 긍정적인 면을 키워가고 싶으시다면 타짜공원의 태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태도는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주고 있다라고 주체가 자기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선택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나눠주고 있는 이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무조건 감정을 누르고 무조건 맞춰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